우리는 15초짜리 숏폼 영상이 하루를 채우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바로바로 소통을 하는 빠르고 편리한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소통이 빠른 만큼 휘발성이 강해 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이런 빠른 소통의 시대에 펜과 종이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손편지나 라디오의 사연처럼 아날로그적 소통과 그 감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격하는 작품이 나왔어요. 편지가게 그럴, 같이 알아볼까요? 이 작품의 저자 백승현은 2017년 문학사상 을통에 등단한 신의 소설가예요. 편지가게 그럴은 그의 첫 장편 소설로 등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가가 보여주는 작품이고 흔한 힐링물처럼 보이기에 그다지 기대를 안 하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은 화려하고 극적인 사건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과 인물들을 통해 진정한 감동을 전달하고 있어요. 서울의 구체적이고 친숙한 장소, 편지를 매개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일상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죠. 이러한 작품 세계로 인해 앞으로의 작품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작가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편지가게 그럴은 언니의 실종과 가족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주인공 효영의 이야기예요. 사기를 당한 뒤 연락이 끊어진 언니 효민이 보내는 편지를 차마 읽지 못한 채 외면하던 효영은 결국 그 편지들로부터 도망치듯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도착한 곳이 바로 작품의 주 무대가 되는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가게 그럴이에요. 그럴은 단순히 편지지와 문구류를 파는 곳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끼리 익명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펜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일하게 된 효영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럴을 찾아와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낯선 이에게 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의 꿈과 가족을 떠나 낯선 곳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던 효영이지만 점차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감정을 전하고 저마다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손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편지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누는 깊은 공감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효영은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언니를 향한 원망과 꿈을 포기하며 생긴 좌절감 그리고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언니와의 대면에 대한 두려움으로 꽁꽁 싸맸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효영은 마침내 언니의 편지를 읽을 용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이 작품은 좌절과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한 사람의 성장과 회복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그려낸 현대적 힐링 소설이에요. 편지가게 그럴의 가장 큰 특징은 실존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픽션이라는 점이에요. 작품의 무대가 되는 그럴이라는 가게는 실제로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현실성은 독자들에게 특별한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어요. 현대에는 특별한 문구용품을 파는 매장들이 곳곳에 있지만 그럴처럼 직접 편지지와 엽서를 구매해서 그 자리에서 익명의 편지를 작성하고 모르는 누군가와 펜팔을 나눌 수 있는 곳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람들은 과연 이런 곳이 현실에 정말 존재할까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어린 시절의 추억과 옛 정취를 떠올리며 상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과 상상이 절묘하게 만나는 게 아닐까요? 이처럼 실존하는 공간이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상상력을 더한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특별한 현실감을 주곤 하죠. 대표적인 예가 TVN에서 방영한 응답하라 시리즈예요. 응답하라 1988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골목을 배경으로 하고 응답하라 1994는 서울 신촌 하숙집이라는 현실적인 공간을 통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죠. 이런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들은 이제 현지순례라는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작품 속에서 봤던 장면들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하고 그 공간에서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자 하죠. 실제로 쌍문시장에는 응답하라 1988 촬영지라고 쓰여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드라마 속 장면을 재현하며 사진을 찍는다고 하네요. 이러한 작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픽진성, 즉 진실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허구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실 세계와 어느 정도 비슷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현실에서 있을 법한 개연성이 높다고 느끼게 만들죠. 실존하는 배경과 현실적인 설정이 있기에 독자들은 작품 속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편지 가게 그럴의 두 번째 특징은 편지라는 매개를 통해 깊은 공감과 소통을 이뤄낸다는 것이에요. 최근 우리는 인터넷 속에서 익명의 악플이나 익명 뒤에 숨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익명이라는 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점은 심리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데요. 1973년 어윈 알트만과 달마스 테일러가 발표한 사회적 침투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자기 노출은 관계의 친밀도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너무 가까운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기대나 실망을 두려워해 진정한 자신을 숨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알트만과 테일러는 인간의 성격 구조를 양파에 비유해서 관계 발전 과정에서 넓이와 깊이라는 두 차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깊이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정보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때로는 완전한 타인에게 더 깊은 자기 노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2006년 한국언론학보에 발표된 온라인 서포트 커뮤니티에서의 인지된 익명성, 계층적 개념 구조와 공적인 자기 노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익명성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고민이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더 보장이 될수록 더 깊은 고민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편지는 특별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해외 사람들과 주고받던 펜팔이 주는 은은한 향수, 라디오를 통해 공유되는 타인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치유의 경험들이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기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을 모르는 상대방이기에 오히려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깊은 공감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특히 편지 가게 그럴에서 주목할 점은 소설 속 편지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 그럴이라는 가게에서 고객들이 남긴 진짜 편지들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작가는 소설에 등장하는 이 편지들은 실제 그럴 연희점과 성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쓴 편지를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앞서 언급한 핍진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예요. 단순히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편지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편지들이 작품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더욱 현실적이고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이는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작품에 특별한 진정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현대 한국 사회는 객관적 지표로 볼 때 상처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의 기술력이 발전하고 소통이 빨라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을 더욱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순간순간의 반응과 평가에 민감해지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들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골마가죠. 그리고 그 상처들은 어느 순간 예고 없이 터져나와 개인을 절망으로 내몰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현재에 비해 훨씬 더 느렸던 아날로그 시대의 소통 방식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요? 편지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던 옛날의 소통 수단들이 오히려 진정성과 따뜻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니까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시간, 상대방을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내는 과정, 그리고 기다림 끝에 받는 답장의 설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빠르고 즉석에서 사라지는 디지털 소통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가치로 다가오니까요. 편지 가게 그럴 이 현대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이 제시하는 아날로그 소통 수단인 편지를 통한 공감과 치유의 과정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으니까요. 특히 이 작품이 다른 치유물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현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럴이라는 편지 가게가 실제로 존재하고 독자들이 언제든 그곳을 찾아가 작품 속 주인공들처럼 편지를 써볼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죠. 이런 현실적 접근 가능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가 단순한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느끼게 만드니까요. 작품을 읽은 독자라면 누구든 연희동에 있는 그럴을 찾아가 낯선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고 직접 펜을 들고 편지지에 마음을 담아 써보는 그 순간 키보드 타이핑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묵직함과 진정성을 체감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경험했던 따뜻한 소통과 위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다른 치유 소설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독특한 경험이자 문학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현실과 맞닿은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백승현 작가가 아직 그다지 유명하지 않아서일까요? 편지 가게 그럴은 아직 대중의 폭넓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 강한 울림과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편지라는 오래된 소통 방식을 통해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진정성 있는 관계와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 작품은 디지털 피로감이 심화될수록 이런 아날로그적 소통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독자들에게 발견되어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